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인의 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주택 일부를 매입하면서 주민 설명회는커녕 해당 민원인에겐 의견조차 묻지 않는 짬짬의 행정을 벌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시 남중동 제2청사 앞 주택가. 이곳에서 7년째 아이 4명과 함께 살고 있는 민원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살고 계시지만 네네. 어때요? 아파트 사는 거하고 이 사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좋죠. 애들 막 뛰어다니고 예,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밖에 이제 마당에 나와서 이제 풀장에서 여름에 놀기도 하고 빨래도 마음껏 놀고 그 잠깐 뭐 가볍게 입고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주차 타워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 타워가 생기면 이런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민원인.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앞으로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주차 타워 공사가 어느 날 인근 주택가를 추가 매입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 집 이 집까지인가요? 네. 이 두 집인가요? 두 집이에요. 이 두 집. 예, 이 한 블럭 내에 상가 빼고 상가 쪽에 있는 주택 빼고 이 두 집밖에 안 남게 두 집이 됐어요. 지금 네네.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제 인접해 있는데 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저 주차장만 주차 타워만 해도 불편해서 지금 이 그렇죠. 상황인데 네. 추가로 주차장이 생긴다니까 더 불편하겠죠. 애들 이제 통학 거리도 더 위험할 거고 이미 여기 이제 공기랑 소음이랑 이제 피해 문제로 피해지다라고 해서 이주를 시켜놓고 저희는 피해를 안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익산시 제2청사 앞 공용주차장. 이곳이 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시행되면서 대지 면적 790여 평,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가 작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주차 타워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우려한 익산시는 인근 주택 9가구 중 7가구를 추가 매입하며 40면의 주차장 추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민원인을 포함한 두 집이 대상지에 제외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주차타워는 여기 바로 앞에. 네. 여기 지금 이 포함해서 7집.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제 추가 주차장 조성해서 매입이 됐네요. 네네. 그러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은 다 이사를 갔나요?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이쪽은 확실히 이사를 가셨고 이사를 갔어요? 최근에 가셔서 저도 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됐구나. 추가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앞은 1m도 안 되고 담벼락 하나 사이로 여기는 피해를 보고 여기는 피해를 안 보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이웃집은 하나둘씩 이사를 가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들. 피해 지역을 우려해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같은 블록에 있는 주택 중 두 집만이 제외가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데요. 민원인과 옆집 뒤로는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7가구가 주차장으로 조성되면 두 집은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끼어버려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해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주 결정을 하고 이주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다른 대책을 세워준다고 한들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7가구의 주택 소유자 매매 동의가 작년 9월에 이뤄졌고 감정평가는 올 1월에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매매 동의와 감정평가, 토지 보상을 위한 주민 설명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두 가구에게는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주택 매매 협의 요청이 이렇게 왔었네 이렇게. 공청회를 하셨냐 하고 여쭤봤더니 말씀하시기를 전화로 몇몇 분만 이렇게 연락해서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신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이 사업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피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얼만큼 되는지 하고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저희만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시니까
답답한 거죠. 물론 주차 타워 짓는 거 반대는 하진 않아요. 지을 수 있어요. 모든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7가구는 이걸로 인해서 뭐 폐암 걸린다, 분진이 발생한다, 소음 발생한다 해서 시에서 예 알았어요 인정하니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했어야 될 거고 물론 관보 게시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찾아보니까 딱 한 줄 나와 있더라고. 시민 설명회.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 소음과 분진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민원인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담 하나 사이로 벌어진 주택 매입으로 인해 아이들과의 행복했던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당장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하면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테고 분진이랑 소음은 자명한 사실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주차 타워가 생겨도 문제인데 답답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내쫓는다고밖에 정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야말로 남이 모르게 짜고 하는 짬짬의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두 가구에겐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익산시. 안 되겠습니다. 시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9가구 중 2가구만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나요, 좀? 주차 타워를 추진할 때 이제 공청회는 없고 공청회를 해야 될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근에 주택가가 있으니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는 했어요. 주차 타워에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곳은 우리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따로 연락을 우편으로 드린 거고 나머지는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알렸어요. 그 내용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인접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가요? 네.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지는 않아요. 주차 타워와 인접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민 설명회뿐 아니라 주택 매입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익산시. 그렇다면 인접한 곳의 범위가 어떤 기준인지 물었습니다. 인접해 있는 곳을 블록을 정해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인가요? 그 인접한 기준 여기까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이 집은 인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접해 있다고. 그래서 이 집은 또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거네. 그러면 설명들 하면 예. 기준이 있나요? 뭐 어떤 기준인가요? 그게? 아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거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차 타워와 인접한 거리라고 판단된 7가구에 대해서만 부지 매입을 했다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관계자.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소음과 분진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뻔히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집에서나 이 인근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그러면? 피해가 전혀 안 간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어딘가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 모든 거를 다 감안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집들은 피해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하다고 하면은 차후에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여기를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확장을 검토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좀 확보가 된다고 하고 저희 주차장 이제 신청사가 입주하고 전차 수요를 봐가지고 충분히 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추후에 또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에게 내려진 결과는 정의로웠을까요? 사업 시작부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의견조차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지금에와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민원인은 지금이라도 이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길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며 민원인 제작진은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